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자,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좀 신기하게 생각할 만한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손에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 딱 6인치 때에 딱히 뭐 특별할 것 없는 스마트처럼 보이죠? 화면을 켜는 순간 뭐야?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바로 듭니다. 왜냐하면 화면이 흑백입니다. 우리에게 다소 익숙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홈 화면이고요. 잘 보면 우리가 보던 그 플레이스토어 아이콘도 보이고 크롬 아이콘도 보이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왜 제품은 흑백으로 만들었지? 자, 먼저 이 해답을 얻기 위해 이 디스플레이 정체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흑백 디스플레이는요, 이잉크라고 부르는 기술로 화면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요, 일렉트로닉, 잉크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잉크입니다. 즉 전자 잉크로 화면을 표시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디스플레이가 어떤 방식으로 구현이 되는지를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요, 말 그대로 물리적인 잉크가 이 디스플레이 내부에 존재를 한다고 하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은 이 잉크가 배열을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요, 물리적인 잉크의 배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요, LCD나 OLED 이런 디스플레이 경우는요, 전자 신호로 컬러를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전원이 끊기는 순간 화면은 블랙아웃이 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요, 이 잉크 디스플레이의 경우는 물리적으로 잉크를 배열하기 때문에 전원이 끊긴다고 화면이 갑자기 팍 블랙아웃이 되거나 화면을 유지하는 데 추가적인 전력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즉 디스플레이에 어떤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잉크를 재배열할 때만 전력 소모가 있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전력이 없어도 화면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거 엄청난 장점 아닙니까? 아니, 스마트폰에서 배터리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것은 결국 디스플레이인데 이걸 유지하는 데 드는 전력 소모가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쓴다고 딱히 전력 소모가 급격하게 많아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점이 있는 거죠. 바로 밝은 곳에서의 디스플레이 시인성이 되겠습니다. 보통의 디스플레이는요, 밝은 곳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더 밝아지잖아. 그래서 너무 밝으면 밝기가 맞나 했는데 제일 밝고 안 보여서 막 이렇게 보지. 그런데 이 디바이스의 경우는요, 야외에서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 그럴수록 더 잘 보여. 뭔가 글씨를 표현하기 위해서 빛을 내는 방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밝을수록 더 잘 보입니다. 오히려 어두운 곳에서는 좀 미안하지만 백라이트를 켜줘야 돼. 완전히 기존에 쓰던 디스플레이 방식과 다르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장점만 있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단점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그냥 눈으로 보자마자 알 수 있는 사실, 흑백. 요즘 누가 흑백으로 컨텐츠를 봐? 최근에 컬러 이잉크 디바이스들도 나옵니다. 아직 가격이 너무 비싸. 조금은 거리가 있는 상태로 보여지죠. 컬러가 나오면 이 부분은 극복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잉크를 배열하는 과정이 깔끔하지 않아. 이 전자신호처럼 빠르게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입력한 액션으로 디스플레이가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길어. 또 그 과정에서 약간 깜빡거리는 듯한 느낌이 살짝 보기에 불편할 수도 있어. 무엇보다 잉크가 점점 잔상이 남기 때문에 화면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전체 화면을 깜빡거리게 만들어서 잔상을 없애는 작업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절대로 보기에 즐거운 디스플레이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사실 이 디바이스는 전화가 되는 스마트폰도 아니야. 에? 아니, 그럼 왜 쓰는 거야? 바로 이북 되겠습니다. 전자책을 읽는 용도로 이걸 사용하게 되는 거죠. 다시 생각해보면 앞에 단점이 전자책을 읽는다는 목적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흑백이 문제다? 아니, 우리가 서점에서 구입해서 읽는 책 대다수 이미 다 흑백이야. 이 부분이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거지. 화면이 바뀔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깜빡거리는 게 신경 쓰인다? 책의 경우는 한 페이지 넘기는데 시간이 더 길어. 화면을 자주자주 바꿔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서 먹는 전력 소비량도 압도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전자잉크 디바이스가 존재하는 이유는 거의 99.9999999999976% 정도는 전자책 읽기 용도로 봐도 된다는 거죠. 자, 즉 이 스마트폰처럼 생긴 기기도 결국 전자책 리더기라는 겁니다. 보통은요, 전자책 리더기가 태블릿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경우 휴대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이 사이즈로 만든 거야. 자,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작은 사이즈에서 오는 확실한 장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정말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에 페이지 넘기는 볼륨 키, 정말 화면 터치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무게요,
진짜 가벼워. 170g에 불과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것도 가벼워진 거래. 근데 케이스 파이가 너무 무겁다. 자, 아무튼간 국내 전자책 플랫폼이 각각 전용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데요. 아이패드 미니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고 또 이 기기들은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이상은 각 플랫폼의 전용 앱만을 사용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반면 이런 디바이스는요, 그냥 안드로이드 기반의 전자잉크 디바이스이기 때문에요, 그냥 스마트폰처럼 플레이스토어에서 원하는 전자책 플랫폼 다운받고 거기서 책 구입하고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새 갤럭시 스마트폰 사면요, 꼭 전자책 구독권 요거 공짜로 껴주잖아. 그럴 때 다른 플랫폼 이용해서 몇 달 또 무료로 쓰고, 그럼 친구 또 샀대? 그럼 나 그거 주면 안 돼 해서 또 나 쓰고, 또 친구 다시 원래 쓰던 플랫폼으로 돌아왔다가, 이런 식으로 뭐 경제적으로 이것저것 섞어 쓰기도 아주 편하게 되는 거죠. 자, 사이드에 보면요, 펑션 키가 있습니다. 이걸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어요. 요즘에 아이폰에 나오는 요 키 같은 그런 거네. 자, 저는 이 버튼을 잔상을 지우도록 화면을 리플래시하는 버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자잉크 디스플레이 기기답게 기능 배치 나름 잘해둔 것 같고요. 책을 자주 읽는 분들이라면 이거 관심 가질 충분한 이유가 생깁니다. 스마트폰 바꿀 타이밍에 한 번쯤 쉬고 이런 거 하나 추가하는 것도 괜찮고요. 자, 아니면 저처럼 책을 많이 읽고 싶은 분들은, 나처럼 책을 많이 읽고 싶은 분들? 아니면 저처럼 책을 한 번 많이 읽어볼까 싶은 분들은 여기에 돈을 먼저 빡 쓰는 거지. 그러면 아까워서라도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책 읽는 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게임할 거야? 자, 다음에도 제가 이렇게 좀 재밌는 기술과 컨셉을 갖고 있는 제품이 생각나면 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여러분 해주시면 제가 꼭 해볼게요.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 요걸로 그래도 나름 할 수 있어. 게임 한번 해볼까 이걸로? 될까 진짜? 이걸로 넷플릭스 한번 봐볼까?